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통량의 50%를 생산하는 최대 요소수 생산 공장인 롯데정밀화학 울산 공장도 지난주부터 일부 생산 공정을 멈췄습니다. 중국 수출이 재개되지 않는 이상 이번 달 안으로 모든 제조 공정이 일제히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요소수 생산 공장인 울산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요소수는 한 달에 10,000톤 규모, 국내 화물 트럭 100만 대가 2, 3일 정도 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일부 포장 생산 공정이 멈췄고 현재 50% 가동 중에 있습니다. 최근 요소 수급 이슈로 인해서 11월 가동률이 하락하였고 월말 생산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요소 공급이 중단되면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을 볼 때 이번 달 안으로 생산 공정이 모두 멈춰서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요소수 절반가량 공급이 중단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차량용 요소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정밀화학 울산 공장은 요소 수입 포지션 확보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변화식으로 러시아나 호주 이런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서 있는 부분은 없고요. 여러 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고려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요소 공급 중단 사태로 인한 물류 대란을 피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이번 주 안으로 호주에서 요소수 27,000리터를 수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요소수와 요소, 매점 매석 합동 단속반을 가동합니다.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 매석으로 보고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 출동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울산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10리터 요소수 30통을 기부했습니다. 이어 어제 새벽에는 익명의 시민이 범서 119 안전센터 앞에 10리터 요소수 7통을 두고 사라지는 등 울산에서도 요소수 기부 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최근 정책 엑스포를 열고 대선 공약을 평가한 결과 울산의료원 건립과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이 공동 1위에 선정됐습니다. 또 탄소중립 종합기술원 설립이 2위래 디지털 기본교육 시범도시 지정이 3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대선 공약들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와 협의를 통해 공약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어제 각종 위원회 당직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대선 공약 개발단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와 법률자문위원회, 여성위원회와 대선 공약 개발단 신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박성민 시당 위원장은 현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새롭게 임명된 당직자들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대한민국과 울산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물 문제 해결 없이 사연 때문에 수문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물 문제 해결의 핵심은 대구의 취수원을 경북 구미 해평 취수장으로 옮기는 것이지만 여전히 구미시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연 때문에 수문 3개를 설치해 반구대 암각화 침수를 막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암각화 보존과 맑은 물 공급은 어느 하나가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며 수문 설치 등 보존 대책을 미리 준비해서 맑은 물 공급 사업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들어 7건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발열과 기침, 콧물과 근육통,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며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 또는 직접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됩니다. 아직 예방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없으며 수액 보충과 해열제 등으로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아스콘을 관급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울산시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법정 확보율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아스콘에는 주성분인 기름을 비롯해 아연과 납, 비소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뿐만 아니라 발암물질도 함유돼 있습니다. 이 같은 폐아스콘을 울산시가 관급공사에 대량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희용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가 관급공사, 특히 식수와도 직결된 상하수도 공사에 폐아스콘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독 어디에 많냐면 상하수도 공사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울산시가 운영하는 관급공사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아스콘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 의원은 심각한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울산시가 해마다 수십억 원을 들여 남구 여천천에 대해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돈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돈을 집어넣고 있어도 수질은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다.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가장 심하게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게 여천천의 오염입니다.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확보율이 저조한 문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액 대비 82% 수준이고 재해구호기금은 22.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또는 재난의 피해 입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인 만큼 이 확보율 저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와 함께 울산시가 수천만 원을 들여 제작한 코로나19 접종 배지가 대부분 배부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이미영 시의원은 어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 지역에 3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18곳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사만 아루노보 화재 사고 당시에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울산시와 이후 차기 개최지인 전남과 경남, 부산 등 4개 시도 지자체장들이 전국체전 운영 국비 증액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건의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국비는 17년 가까이 정액으로 지원돼 왔으며 울산시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방문 당시에 전국체전은 51억 원, 장애인체전은 11억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가 신북로터리에서 옥현 사거리 구간 도로 부지를 두고 하나은행과 벌인 소유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법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법은 해당 도로 부지가 하나은행 소유로 돼 있지만 울산시가 1975년부터 20년 넘게 관리해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2필지 11,247제곱미터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12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습니다.
동구청이 태풍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울산대교 전망대에 대한 보수 공사를 내년 1월까지 진행합니다. 울산대교 전망대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 내습 당시 외벽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지속됐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보수 공사를 통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외벽을 교체해 기존 초당 35m까지 버틸 수 있었던 최대 풍속 기준을 초당 60m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중구 성남 둔치 공영주차장 일원과 태화강 제방에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와 광장이 조성됩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성남 둔치 공영주차장 일원 태화강 제방 350m 구간에 강변 조망형 친환경 산책로와 광장 조성, 야간 경관 조명과 꽃길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화강 플레이존 기반 조성 사업은 지난 6일에 공사에 들어갔으며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망향의 한을 달래줬던 울산 출신의 가수 고 고복수 선생을 기리는 가요제, 고복수 가요제가 지난 주말 31번째 무대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경연이 부활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 가요제라는 수식어를 다시 이어나가는 무대가 됐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가요제이자 신인 가수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고복수 가요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가요제의 경연 부분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종됐던 공연 무대가 생긴다는 소식에 예선에만 700여 개 팀이 참여하는 등 역대 최다 참가 규모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계획되어 있던 대회가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면서 조금 연습했던 것 중에 제때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행복하고요. 올해 고복수 가요제는 경연 참가 기준을 기성 가수까지 확대하면서 가요제 수준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함께 진행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2년 동안 전부 집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했는데 오늘 그 우연한 기회에 이 대면 공연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치러진 대형 축제. 고복수 가요제로 쌓인 경험은 그간 정체돼 있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을 늘려가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공연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더 알찬 행사를 준비를 해서 우리 울산 시민이 아닌 전 국민이 사랑받는 고복수 가요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개 팀이 본선에서 치열한 경연을 벌인 가운데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가수 인증서가 수여됐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경연과 축제이자 코로나를 이겨낸 고복수 가요제가 국내 최고의 가요제 명맥을 다시 잇기 시작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지난 7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 제약 2021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천하장사 결정전에서 인천 연수구청 소속 김찬영 선수가 생애 첫 천하장사에 올랐습니다. 김찬영 선수는 증평군청 소속 김진 선수에게 먼저 한 판을 내줬지만 이후 3판을 내리 따내며 3대1로 제압하고 생애 첫 천하장사에 등극했습니다. 한편 한라장사에는 영암군 민속씨름단 소속 오창록 선수가, 금강장사에는 수원시청 소속 문형석 선수가 각각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고졸 취업 활성화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교육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어제 협의회는 최근 취업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지역의 지역계고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분기별 실무진 협의회 운영과 지속적인 정책 공유 등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42분쯤 울주군 온산읍 당월교차로에서 트레일러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외국인 남성 2명 중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서생에서 운산공단 방면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교차로 신호를 보고 정지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에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투자회사 공동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이들과 함께 기소된 회사 간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운영하던 투자회사가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도 렌터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00여 명으로부터 113억 원을 가로채고 가짜 재무제표로 금융권으로부터 17억 원 넘게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현장을 덮치면서 노출된 아내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촬영 목적이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